저의 세션이 한 30분 정도, 35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로커체인이 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 인센티브 및 수수료 정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큰 그림을 우리 문영배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우리 조수환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는 순서로 오늘 행사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Q&A 세션은 다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 진행 여부 시간을 체크를 해보고 2부 행사가 1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또 복잡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준비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12시 40분 정도, 이 정도까지는 1부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로커체인의 혁신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많이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작게 혹은 크게 어떠면 전 재산을 투자를 하셔서 로커체인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짧게는 몇 달 혹은 길게는 저희 로커체인과 한 5년을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커체인과 함께 하면서 노안도 오시고 흰머리도 누시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계실 텐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오늘이 굉장히 뜻깊은 날입니다. 왜 뜻깊은 날이냐면 저희 개발을 이끌고 계신 분께서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으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저희 사업부를 굉장히 많이 쪼으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들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해?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네스북에도 등재를 해줘.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들떠 계세요. 그만큼 본인은 인생의 역작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게 워낙 어려운 기술이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용어도 많고 저희 여러분들의 또 수준이 이해하는 수준이 많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다가 뭐 좋다고 하니 좋은 거겠지. 그리고 얼굴 보니 좋은 것 같아. 자신감이 있어 보여. 가격을 보니 좋은 것 같아. 아니면 가격을 보니 형편없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최대한 저희들이 개발을 완료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의 설명이 로커체인의 가치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게임체인에 새로운 기능이 버전업 패치가 돼서 선보였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로커체인 게임체인이라는 게임을 게임체인에 같이 연동되어 동작하는 게임을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여기까지는 해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거고요. 아유. 네. 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통상적인 블록체인은 흔히 여러분들 구경하셨을 수도 있는 채굴기,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노드를 몇백만 원 되는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 처음에 초기화해서 이렇게 동기화라고 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한 몇 분, 통상적으로 2분 이 정도의 동기화를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이것부터 다르죠. 다르고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리는 화면은 기존의 게임 체인에 있었던 화면이고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게임 체인으로 동작을 시키는데 본인의 게임 히스토리가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게 게임을 하는데 서버 없이, 게임을 중계하는 서버 없이 로커스 체인만으로 게임을 실행하면 물론 각자의 게이머들이 자기가 게임을 했던 데이터들이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 게이머는 7게임을 했네요. 승률이 42%고 점수가 34만, 게임 플레이 시간은 1시간 14분, 총 7게임을 깐 히스토리가 보이고요. 각 게임별로 점수를 어떻게 획득을 했는지가 보입니다. 자, 이게 어떤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게임을 실행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노드가 그 게임 엔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50메가밖에 안 됩니다. 용량이. 이게 어느 정도 용량이 잘 모르겠지만 50메가밖에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노드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런 거를 실행을 하려면 거대한 컴퓨터 한 대가 있어야 되는데 게이머들이 그냥 게임만 실행을 하는데 노드가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각각의 게이머들의 전적과 게임 이력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거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블록체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사회의 신용, 즉 검증을 해내는 역할이 블록체인의 역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 기술로 저희가 열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십몇 년이 지난 현재는 그냥 토큰 거래예요. 블록체인 내가 투자를 한다. 옛날에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블록체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코인 투자? 왠지 찝찝해요. 그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여기 어디에 아이가 오신 것 같던데 저는 아이에게 코인 투자를 벌써 교육한다? 코인을 넣으면 이자를 줄게. 디파이라고 하죠.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토큰화한다. NFT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사용되고 있는 게 고작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블록체인이 이 정도 자리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느린 성능에 있습니다. 이 느린 성능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기존에는 서버 기술이라 그래서 서버 혼자서 다 검증을 해내면 되니까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 노드들이 나눠서 검증을 해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느리죠. 혼자 결정하는 것보단 합의를 해야 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 노드라고 하는 게 1000개가 아니라 10,000개일 수도 있고 10만 개일 수도 있다 보니 10,000개, 10만 개의 노드들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느린 거예요. 느려도. 그리고 이게 10,000개, 10만 개로 가니까 도저히 실제 동작을 하기에는 너무 느려.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냐면, 야, 10,000개, 10만 개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어? 100개만 운영하자. 20개만 운영하자. 이렇게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커스 체인 이전에는 일단 이런 고성능과 확장성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다른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기존의 블록체인 검증 방식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100개의 노드들이 검증을 한다고 할 때 노드들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집니다. 이거를 아무나 고치지 못하게 어려운 암호화로 연결을 해서 똑같이 가져야만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10년 전의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랑 상관없는 다른 국가에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진행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검증을 해줄 수 있대요. 그럼 너무 느려지지 않나?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더 큰 문제는 어떤 거에 생기냐면, 은행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은행의 데이터. 근데 블록체인화 하려고 했더니 검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은행에 저장된 데이터를,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다 때려 넣어야 돼요. 왜?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존의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고성능으로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블록체인은 너무 느려. 도저히 기존의 시스템을 허물고 새로운 데이터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은 블록체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느려가지고 이걸 뭐 어디에 써?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기존에 잘 보안 관리도 되고 잘 동작하고 있는 거를 블록체인에 넣어놨더니 느린 것뿐만 아니라 지우지도 못해. 그리고 은행의 시스템은 어떤 일을 처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거꾸로 돌리거든요. 제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을 하는데 중간에 정전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빼간 걸 다시 넣어놔야 될 거잖아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취소가 안 돼요. 그리고 스캔을 보면 블록체인 거래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보안은 어떻게? 지우지도 못해. 이런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도저히 이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원장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검증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블록체인의 딜레마, 성능이 안 나온다, 확장성이 해결이 안 됐다의 딜레마와 달리 딜레마뿐만 아니라 더 큰 딜레마는 검증을 위해서 데이터를 똑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자, 로커스 체인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고 있느냐? 아시는 것처럼 로커스 체인의 완료된 기술은 이와 같은 아키텍처를 가집니다. 첫 번째, 저희는 DAG라는 원장 구조를 가집니다. 이 DAG라는 원장 구조는 뒤에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고성능이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고성능화된 블록체인을 가지고 향후에 확장성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확정합의라는 겁니다. 원장을 확정하는 기술. 그래서 세계 최초로 DAG 원장 구조의 BFT 합의를 해내는, 이게 특허로 등록돼 있고 일본, 러시아 특허가 나왔고 나머지 국가에도 특허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최초고 지금도 다른 곳에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합의를. 그런 상황에서 실제 사용을 해보려다 보니 노드를 운영하는 나라가
아프리카처럼 네트워크가 느린 나라도 있겠죠. 그러면 다 느린 나라로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고, 저희가 노드를 집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집에 네트워크를 다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는 100Mbps에 10에서 15%를 넘기지 않고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갖췄습니다. 그게 바로 다이나믹 샤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핵심적인 가치, 검증과 데이터의 처리를 분리한 개념, 그러면서 원장의 구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노드를 가볍게 만든 기술, 그게 베리파이블 프루닝입니다. 이것들은 다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고요. 다이나믹 샤딩의 경우에는 총 8개의 특허가 출원 중입니다. 이렇게 돼서 코어 4가지 기술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보통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토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느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큰 전송에서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코어 스크립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로커스 체인 코어 안에서 토큰 전송이나 처리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금 현재 스마트 컨트랙 세상은 이더리움 세상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만든 것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로커스 체인 안에서, 그래서 VM이라고 하는,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VM이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 엔진이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 코드들도 동작하도록, 그리고 이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 초반에 나오다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지도 않을 수도 있고 좋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뿐이죠. 그거를 개선한 다른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 나오더라도 저희 로커스 체인과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서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완료를 해서 한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잘 동작하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보여드리는 게 전적 시스템입니다. 요번에 게임체인의 전적 시스템. 자,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능은 DAG라는 원장 구조를 저희가 채택을 함으로써 만들어졌는데, 이 DAG 원장 구조에 BFT 확장 합의를 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세계 최초로 넣은 거고 특허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이나믹 샤딩이라는 거는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지도를 한 거지, 실제 샤드라고 하는 것 설명드릴 텐데 지도 개념으로 쪼개지는 않습니다. 지리적으로 쪼개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샤드라는 걸 도입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로커스 체인이 모든 시스템에 쓰일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로커스 체인의 노드가 10,000개일 수도 있고 10만 개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모든 IoT 기기에도 이런 노드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 이 노드들이 서로 다 통신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말도 안 되게 느려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 쪼개는 겁니다. 쪼개서 노드가 지금은 1600개 정도 되면 약 800개의 숫자로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묶음을 샤드라고 칭하는 거고요. 이 샤드가 2개로 쪼개졌을 때 이 노드가 어떤 노드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예측된다면 해킹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드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상황과 노드의 숫자에 따라서 2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3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4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동적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나믹 샤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다이나믹 샤딩은 저희가 만든 최초고 아직도 다른 블록체인에서 다이나믹 샤딩을 완벽하게 구현한 곳은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이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강조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전적, 게임 전적이 왜 중요하냐,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이죠. 노드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지 않으면서도 검증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되게 획기적일 텐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죠. 이 노드의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다르죠? 다른데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검증을 해낼 수 있다? 어떻게? 동일한 원장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검증을 어떻게 해내지? 과연 그걸 해낼 수만 있다면 노드에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다 똑같이 보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검증을 해낼 수 있다? 굉장히 빨리? 느려지지 않게? 이거를 해낸 게 저희가 해낸 겁니다. 자, 어떻게?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럼으로써 원장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는 핸드폰 혹은 공유기에서 노드를 운영을 하더라도 몇 개월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운영을 해도 운영이 가능한 정도로 원장의 크기가 적습니다. 이게 게임 체인이 동작하는 원리인데요. 게임을 하나를 깔아서 그 사람이 실행을 하면 노드가 안에서 돕니다. 큰 채굴기에서 도는 게 아니라 게임을 실행을 하는데 게이머들은 몰라요. 노드가 도는지도. 그냥 게임 실행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느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노드가 안에서 도는 거예요. 이 게임 자기의 데이터는 자기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원래 블록체인은 내 게이머 이 사람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다 똑같이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의 게임체인 전적 시스템은 이 게이머의 게임 데이터는 여기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드에서. 마찬가지로 이 노드 3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여기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보여지고 이 게이머가 내가 전적을 창피해. 나는 7.7패야. 그래서 7.7승으로 고쳐. 그러면 그 게임이 데이터가 거절됩니다. 고쳤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에서 실패한 거죠. 완벽하게 게임 체인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검증을 해내면서도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데도 검증을 해내는 방식이 베리파이블 프루닝의 방식입니다. 이거를 확장을 하면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 게임 체인의 킹덤 언더 파이어라는 게임 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이 더 들어올 수 있고, 이게 게임이라는 거 외에도 채팅이나 통신이나 회의 시스템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크레타 투자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크레타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들이 동작을 할 텐데, 이 게임을 게임 체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서버 비용을 극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이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서버 비용에 씁니다. 그 비용을 극도로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확장을 하면 이게 저희 블록체인, 로커스 체인이 가지는 혁신적인 가치입니다. 뭐냐? 기존의 블록체인은 헬스케어 시스템이 있는데
블록체인을 쓰고 싶으면 헬스케이 시스템에 저장되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에 저장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저장하세요. 블록체인 저장하기 너무 느려. 기존에 없던 문제도 생겨. 누가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현재 IT 시스템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블록체인이 1%라고 하면 이 세상은 99%의 세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블록체인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로커스체인에 지금 보여드린 전적 시스템, 베리파일 프루닝 기능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헬스케어 시스템에 저장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노드가 붙어서 동작을 하면 로커스체인에 의해서 헬스케어 시스템은 데이터가 위조가 되는지 아닌지 변경 이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에 검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이러한 확장을 하게 되면 메타버스, IoT, 인공지능 이런 거에도 블록체인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IT 업체의 절대 강자들이 로커스체인에 한번 붙여보는, 걔네 말이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자, 로커스체인의 생태계 그림인데요. 이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는 IT 세상의 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블록체인. 우리가 더 빨라요. 노드 우리는 100개로 했어요. 더 빨라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더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기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느냐. 니네 시스템은 그대로 써. 그 효율성을 포기하지 마. 너네 시스템의 견주에서도 느리지 않는 검증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게. 그래서 이 레거시 시스템을 저희가 흡수함으로써 이제 블록체인이 진짜로 실생활에 사용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기술적인 가치를 로커스체인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됐을 때만 웹3라고 하는 블록체인 웹,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 세상이 도래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됐을 때 기여한 데이터만큼 어떤 소득을 주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CBDC라든지 스마트시티라든지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될 거고, 이러한 일들이 미리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저희 이상윤 대표님이 사우디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이런 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커스체인은 검증과 데이터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블록체인과 달리 노드의 같은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가지지 않고서도 검증을 해낼 수가 있고, 데이터 용량 제한 없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쓰면서도 고성능의 검증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개념이죠. 웹3는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 즉 글, 그림, 3D 데이터 등 어떤 형식과 어떠한 포맷에 상관없이, 용량에 상관없이 블록체인 검증을 거쳐서 그 데이터의 소유자, 진위 여부, 변경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인터넷 모델입니다. 이게 웹3라는 거죠. 그러나 웹3는 지금까지는 그냥 이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로커스체인은 확장성, 고성능을 모두 갖추고 검증과 데이터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다는 걸 최초로 실증해 보여준 게 이번의 전적 시스템입니다. 무한히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검증해 낼 수 있는 웹3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실질적 증거가 로커스 체인 내에서 아까 봤던 게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서버가 없이도 로커스 체인상에서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데도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웹3 모델이 될 거고 실제 동작 가능한을 보여준 거고요. 오늘 이 자리가 세계적으로 혹은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웹3의 진정한 시작이 됐다. 아마 기념비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